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차 29살 새댁입니다. 저랑 신랑은 결혼하기 전부터 시댁이랑 마찰이 있어서 저랑 시댁이랑 사이가 껄끄러워요. 친정 쪽이 좀 넉넉한 편인데다가 저도 대기업은 아니지만 과분한 직장 다니면서 모아놓은 돈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에 신분당선도 뚫렸겠다. 성남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전 결혼한다고 해서 멀쩡한 집 놔두고 새로운 집을 구할 필요도 못 느끼겠고 무엇보다 지금 직장에서 교통이 편하니까 그냥 이 집에 신랑이 들어오는 걸로 하고 얘기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니 느낌이 오시죠? 네, 혼수, 예단 뭐 그런 문제 길게 풀어 쓰지 않아도 계산이 딱딱 나오실 테니요. 신랑도 처음에는 지네 집 편도 들었다, 제 편도 들었다 하더니 결혼 준비하면서 시부모랑 시누이가 돈 하는 거 보곤 치를 떨곤 제 말을 아주 잘 듣지요. 결국 큰 시누, 작은 시누, 시어머니 등에 업고 눈에 불을 켜고 난리를 치는 거 시댁이 아니라 그 극성 맞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형님 댁에 도움을 드린다 생각하고 시댁에 냉장고 큰 거, 김치냉장고 이렇게 2대 놔드렸네요. 아무튼 그걸 시작으로 돈 번다고 지 신랑 기를 죽인다느니 신랑한테 부엌을 맡긴다느니 아주 미운 털이 싹 박혔죠. 뭐 저도 그거 핑계대고 시댁에 자주 안 가고 무슨 일 있을 때만 전화드리고 그 정도로 지내서 마음이 편하지만요. 그냥 시댁이 아니라 형님 댁에 예쁨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댁을 대하고 있어요. 공통이 적이 있으면 적이 적은 동료라고 형님은 저 엄청 챙겨주시거든요. 시부모님 모시고 사니까 신우들이 뭔 일만 치룰라 하면 미리미리 저한테 말해주시고 또 시댁에 무슨 일 생기면 제 편 들어주시고 저도 그래서 형님 댁에는 잘 하려고 노력하는데 또 그게 신우들 입맛엔 안 맞는 거죠. 안 그래도 눈에 까신 며느리들이 지들끼리 뭉친 것도 고가운데 최근엔 또 사건이 있었거든요. 지들 돈 달라 했을 땐 안 줬는데 큰 며느리 어려울 땐 제가 챙기고 돈다고. 혹시나 싶어서 설명하자면 큰 시누네가 잘 알아보지도 않고 남들 좋다니까 따라서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이미 망해가는 게 뻔한 사업에 투자라는 거. 미쳤다고 하나요? 한두 푼도 아니고 말이 투자지 지네 빚 갚아달라는 거였어요. 더군다나 이미 빚 갚는다고 시댁에서 뽑아간 돈만 3억입니다. 그거 다 아는데 이제 결혼한 지 2달 된 저한테 너네 집 돈 많으니 어느 정도 잃어도 큰 타격 없지 않느냐, 투자하는 셈 치고 어쩌고. 정말 이렇게 말하는데 시집 와서 얼마 안 돼서 몸살이고 이쁨 받아야 할 처진데도 막 정이 다 떨어지고 도와줄 것도 안 도와주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도 돈 없다 했습니다. 막 결혼했는데 무슨 돈이 있겠냐고 했죠. 그랬더니 슬금슬금 사돈 어르신은 요즘 잘 지내셔? 이러면서 친정 이야기를 꺼내는데 제가 선수 쳐서 결혼할 때 시댁 냉장고 하느라 친정에 손 벌렸더니 이제부터 그 돈 갚으라고 성하다 뭐다 먼저 말하니까 그 얘기는 못 꺼내더라고요. 물론 친정에 손 벌린 적 없지만요. 그리고 2달 전에 형님이 수술을 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일 다니시고 애들은 초등학생이고 그래서 제가 신랑 보내서 애들 챙기게 하고 저는 야근이 잦아서 퇴근을 해도 밤, 결국 주말밖에 시간이 안 돼서 주말이라도 병원 가서 평일 내내 퇴근하자마자 형님 병수발 들고 아침엔 출근하고 힘드실 아주버님 집에 보내고 제가 대신 병수발 들었네요. 시어머니요? 그동안 본인 모신 게 누군데 형님 병문안은커녕 애들 학원 끝나고 집에 와서 배고프다고 하니까 작은아빠한테 돈 달라고 해서 학원 끝나고 햄버거 사 먹고 와 이랬답니다. 저녁에 밥하면 아침에 남는 밥 먹을 사람 없다고 매 끼니 받아 새 밥 꼬박꼬박 해드려야 하고 전에 만든 밥은 몇 시간 전에 한 밥이던 하루 전날 남은 밥이던 식은 밥이라며 안 드시는. 병수발이라고 해서 막 엄청 힘든 일은 아니고 그냥 당장 1, 2주 때 거동 불편하시니까 그런 거 도와드렸어요. 덕분에 형님이랑 저랑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더 가까워졌네요. 퇴원하시고 몸조리 다 하신 후에 같이 목욕탕도 다녀왔죠.
몸도 아담하셔서 화장실 갈 땐 제가 업고 다니네요. 전 덩치가 곰이라요. 신랑이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인데 돈은 벌지만 제가 버는 수준에는 못 미칩니다. 한번 하는 거 끝나면 한동안 일이 없으니 일도 정기적인 게 아니고요. 그런 남자 뭐가 좋아서 결혼했나 할 수 있지만 금전적으로는 제가 신랑 수입 커버할 정도니 괜찮았어요. 무엇보다 인간이 참 제대로 된 사람이라 이 사람만 믿고 결혼했습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집안 가사는 집에서 일하는 신랑 차지가 됐고 저도 주말에만 좀 도와주는 정도. 물론 경제권도 제가 쥐게 됐습니다. 신랑이 통장 활용 방법도 모르고 그동안 월급을 그냥 은행에서 추천하는 통장에만 따박따박 넣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금 넣고 정해놓고 보험 들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월급 관리도 제가 해주게 됐네요. 이 일을 엊그제 작은 신우가 알게 돼서 시집에서 아주 그냥 전화가 뭐 돈이 급해서 오빠한테 돈 좀 달랬는데 신랑이 그런 거죠. 자기 돈 관리 네 새언니가 하니까 네 새언니한테 말해라. 자긴 돈 없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돈 급한 게 지 화장품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지 오빠한테 돈 받아 쓰려고 한 거였더라고요. 뭐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이라 기념으로 뭘 더 얹어준다는 둥, 빨리 사서 리뷰해야 한다는 둥.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게 취미인데 파워블로거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일에서 돈 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뭐 하나 나올 때마다 꼭 사야 직성이 풀리는지 지 화장따에 안 쓰고 넘쳐나는 게 화장품이거늘 제가 좋은 며느리, 착한 며느리가 아닌지라 오늘 오전부터 작은 신우한테 전화가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참고로 작은 신우랑 저랑 동갑이에요. 그 다음 점심 먹고 시어머니한테 전화 온 거. 뭐 자고로 집안의 가장은부터 시작해서 여자가 경제력을 잡으면 어쩌고 저쩌고. 너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니? 어쩌고 저쩌고. 네네 하고 듣곤 일단 끊고 부글부글 끓는 마음 신랑한테 네 월급 네가 관리해라 말하고 통화 녹음된 거 들려주니 신랑 아무 말 않고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엄마 덕분에 땡땡이랑 나랑 월급 들어오는 거 각자 관리하게 생겼잖아. 꼴랑 얼마 버는 거. 내 보험 내고 뭐하고 다 내면 남는 건 내 용돈밖에 없으니까 나 앞으로 용돈 못 보내. 요렇게 말하곤 딱 끝내요. 우리 신랑이 어찌나 이뻐 보이던지. 물론 돈 관리는 앞으로 계속 제가 하는 걸로 앞으로 이런 일 없게 입단속 잘 시켰네요. 어쨌든 이제 한 달 50만 원 드리고도 욕먹는 용돈 안 드리게 됐으니 속은 편하네요. 물론 신랑 전화 듣고 가만히 있을 시어머니가 아니지만 그건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주 그냥 안 그래도 추석 때 뭐라 잔소리 듣고 부려먹혀진 거 열받아서 열받은 김에 저번 달 용돈 안 드리고 인사하면서 직접 드리려고 했는데 금요일 퇴근하고서 지친 몸 이끌고 밤 늦게나마 갔더니 뭐 시애미가 장 다 보게 시켰다는 둥. 일 다 해놓으면 그제서야 몸만 쏠랑 올 줄 안다는 둥. 이럴 줄 알고 일부러 안 하고 기다렸다는 둥. 열받아서 용돈 안 드렸어요. 이번 달 용돈도 아직 안 붙였는데 이 돈으로 몰래 형님네랑 외식하고 새언니네 조카 나올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애기 옷도 더 보내고 친정 부모님께도 홍삼 보내드려야겠어요. 신랑한텐 미안하지만 미운 시집 용돈 안 챙기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맞네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이었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전드 사연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연 순간 제가 보였던 거죠. 절 본 순간 어머님의 괄약근은 힘이 빠져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어머님은 저를 볼 수 없다며 피하시더니 몇 주 지나서야 괜찮아지신 건지 저를 아무렇지 않게 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아무렇지 않게 어머님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그런 일을 함께 겪은 사이여도 시는 시자이고 딱히 절 예뻐하시는 분은 아니셨기 때문에 저도 쉽게 마음을 못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같은 여자로서 안 됐다는 생각을 했었죠.
살아생전에 시부모님은 싸움한 적 없으시고 참 다정하셨는데 아버님의 죽음은 저도 받아들여지기 힘들더군요. 그런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으니 어머니의 상실감은 어떨지 저는 감조차 못 잡았습니다. 그 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큰 집에 혼자 못 있겠다며 아버님의 49제까지 남편에게 본가에 와서 자라고 할 정도였었죠. 아들, 엄마 도저히 그 집에서 혼자 못 자겠어. 일 끝나고 올래? 집사람도 있고 오늘은 집에서 자야 할 것 같은데. 엄마, 차라리 이사는 어때요? 그 집 혼자 사는 거 힘들면 조금 작은 집으로 이사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엄마한테 못 오겠다는 거야? 엄마가 지금 잠을 못 잘 정도로 무섭다니까. 이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오겠다고 해야지. 넌 엄마가 걱정도 안 되니? 알겠어요. 역시 우리 아들뿐이야. 엄마 오늘 한 끼도 입에 넣은 게 없는데 올 때 치킨 좀 사와. 처음에는 며느리로서 당연히 배려하고 이해했습니다. 남편을 잃으셨는데 제가 해드릴 건 없고 남편을 찾으실 때마다 보내드리는 일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남편과 지내다 보니 어머님이 습관적으로 남편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버님의 49제까지 매일 빠지지 않고 남편만 본가에서 지냈네요. 한 번은 어머님께 제가 가서 자드리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반응에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오늘 진우 아빠 김포로 출장 갔어요. 저녁 8시 넘어서 온다는 거 제가 오지 말고 거기서 자고 오라고 했거든요. 어차피 다음 날도 김포에서 일해야 해서요. 대신 오늘 밤은 진우 아빠 대신에 제가 가서 자드릴게요. 내가 너랑 왜 잠을 같이 자니? 됐다. 너도 참 웃기다. 같은 아들 키우는 엄마인데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니? 내가 아들한테 전화해 볼 테니까 끊어봐. 아니 어머니, 진우 아빠 하루 종일 아파트 도배일 마느라 힘든데 여기까지 또 언제 와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맛있는 거 사서 지금 갈게요. 30분이면 도착하니까 저희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오늘은... 아이고, 징그럽게 왜 그럴까? 난 내 아들이랑 잘 거야. 내 아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네 아들들이나 신경 써라. 전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어머님은 제가 남편과 본인을 못 만나게 하려는 거라고 화를 내시더군요. 순간 머리를 한 대 쿵 얻어맞은 듯 했네요. 제가 그렇게 징그러운 사람입니까? 저는 뭐 좋아서 시어머니랑 자겠다고 한 건 줄 아시는지. 저 역시 큰 마음을 먹고 어머니랑 자겠다고 한 건데 당연히 고맙다고 할 줄 알았던 어머니의 반응이 치를 떨며 거부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기분이 나쁘더군요. 김포에 있는 신랑을 1시간 반 동안 차를 타고 기어이 본가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제 딴에는 정말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많이 애를 썼다고 생각하는데 가면 갈수록 어머님의 푼수 같은 행동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저 답답할 뿐이었죠. 요즘 말로 도치맘이라든가 아들 바라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 듯 했죠. 밤마다 아버님이 자신을 찾는다면서 아버님 닮은 아들에 집착을 하시는 건지 손주도 며느리도 다 필요 없고 아들만 있으면 된다며 가끔은 고집도 부리셨죠. 덕분에 아들들은 아빠를 한 달도 넘게 본 적이 없을 정도였어요. 어머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로 남편에 대한 애정이 더 커진 듯 보였습니다. 그 사이에 낀 저는 어머니에게 그저 불청객이었죠. 어머니, 아버님 일은 상실감은 알겠는데 요즘 들어 당신한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애들도 아빠 얼굴 보기 힘들다고 난리야. 조금만 참자. 죽은 사람은 말도 없다잖아. 엄마 지금 혼자서 힘들 거야. 애써 밝은 척 하셔도 아버지가 많이 그리우실 텐데. 당신이 이해해줘라.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데 벌써 1년이 넘어가는데도 같으시니까 당신만 찾으시는 게. 한 번은 정말 어이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이 없는 날 남편이 저에게 심야 영화를 보러 가자며 옷을 입고 나오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동안 어머니만 챙긴 게 미안했는지 단 둘이 영화를 보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첫째에게 영화관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하고 나서는데 어머님에게 전화가 오는 거였습니다. 아버님이 꿈에 나타났다며 자신을 꼭 껴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을 했다고 하시더군요. 속으로 정말 꿈에도 사랑이 넘치는구나 했네요. 남편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어머님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달래주었고 저희는 영화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느닷없이 본가로 오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아들, 엄마 참 다 깼어. 우리 앨범 같이 보자. 엄마가 지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은데 혼자 앨범 보면 눈물 날 것 같아. 엄마, 나 지금 진호 엄마랑 영화관 가는 중인데? 뭐? 영화관? 엄마는? 나도 갈래.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님의 목소리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왜 굳이 영화관에 따라가신다고 하시는지. 남편은 너무 늦었다며 말렸지만 어머님은 한 고집 하셨기에 저희 부부는 어머니를 꺾지 못하고 본가로 차를 돌렸네요. 어머님은 밤 9시에 곱게 화장을 하고 저희 부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어머니, 화장까지 하신 거예요? 그냥 가셔도 되는데. 얼마 만에 영화관이니? 나 지금 너무 설레는 거 있지? 근데 너희들 뭐 볼 거야? 엄마는 잠 못 자니까 무서운 건 싫고 로맨스 보자. 근데 이렇게 늦은 밤에도 영화를 보여주나 보지? 어머님은 남편 옆인 조수석에 딱 자리 잡고 앉으셨고 저는 뒷좌석에 앉아 영화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났네요. 보통 시어머니와 영화관에 가면 다들 어떻게 자리를 앉으시나요? 물론 시어머니와 남편과 셋이 영화관에 가는 가족도 딱히 흔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요. 남편이 먼저 좌석에 앉고 다음으로 제가 앉으려고 들어가는데 어머님이 저를 끌어잡으시면서 먼저 가시겠다고 하시더군요. 내가 먼저 가마. 나도 아들이랑 영화 좀 보자. 네?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마치 두 사람에 낀 불청객 같았죠. 그냥 말로 하셔서 아들 옆에 앉겠다고 하면 제가 뭐라 그러나.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차 29살 새댁입니다. 저랑 신랑은 결혼하기 전부터 시댁이랑 마찰이 있어서 저랑 시댁이랑 사이가 껄끄러워요. 친정 쪽이 좀 넉넉한 편인데다가 저도 대기업은 아니지만 과분한 직장 다니면서 모아놓은 돈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에 신분당선도 뚫렸겠다. 성남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전 결혼한다고 해서 멀쩡한 집 놔두고 새로운 집을 구할 필요도 못 느끼겠고 무엇보다 지금 직장에서 교통이 편하니까 그냥 이 집에 신랑이 들어오는 걸로 하고 얘기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니 느낌이 오시죠? 네, 혼수, 예단 뭐 그런 문제 길게 풀어 쓰지 않아도 계산이 딱딱 나오실 테니요. 신랑도 처음에는 지네 집 편도 들었다, 제 편도 들었다 하더니 결혼 준비하면서 시부모랑 시누이가 돈 하는 거 보곤 치를 떨곤 제 말을 아주 잘 듣지요. 결국 큰 신우, 작은 신우, 시어머니 등에 업고 눈에 불을 켜고 난리를 치는 거 시댁이 아니라 그 극성 맞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형님 댁에
도움을 드린다 생각하고 시댁에 냉장고 큰 거, 김치냉장고 이렇게 2대 놔드렸네요. 아무튼 그걸 시작으로 돈 번다고 지 신랑 기를 죽인다느니 신랑한테 부엌을 맡긴다느니 아주 미운 털이 싹 박혔죠. 뭐 저도 그거 핑계대고 시댁에 자주 안 가고 무슨 일 있을 때만 전화드리고 그 정도로 지내서 마음이 편하지만요. 그냥 시댁이 아니라 형님 댁에 예쁨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댁을 대하고 있어요. 공통이 적이 있으면 적이 적은 동료라고 형님은 저 엄청 챙겨주시거든요. 시부모님 모시고 사니까 신우들이 뭔 일만 치룰라 하면 미리미리 저한테 말해주시고 또 시댁에 무슨 일 생기면 제 편 들어주시고 저도 그래서 형님 댁에는 잘 하려고 노력하는데 또 그게 신우들 입맛엔 안 맞는 거죠. 안 그래도 눈에 까신 며느리들이 지들끼리 뭉친 것도 고가운데 최근엔 또 사건이 있었거든요. 지들 돈 달라 했을 땐 안 줬는데 큰 며느리 어려울 땐 제가 챙기고 둔다고. 혹시나 싶어서 설명하자면 큰 신우네가 잘 알아보지도 않고 남들 좋다니까 따라서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이미 망해가는 게 뻔한 사업에 투자라는 거 미쳤다고 하나요? 한두 푼도 아니고 말이 투자지 지네 빚 갚아달라는 거였어요. 더군다나 이미 빚 갚는다고 시댁에서 뽑아간 돈만 3억입니다. 그거 다 아는데 이제 결혼한 지 2달 된 저한테 너네 집 돈 많으니 어느 정도 잃어도 큰 타격 없지 않느냐 투자하는 셈 치고 어쩌고 정말 이렇게 말하는데 시집와서 얼마 안 돼서 몸살이고 이쁨 받아야 할 처진데도 막 정이 다 떨어지고 도와줄 것도 안 도와주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도 돈 없다 했습니다. 막 결혼했는데 무슨 돈이 있겠냐고 했죠. 그랬더니 슬금슬금 사돈 어르신은 요즘 잘 지내셔? 이러면서 친정 이야기를 꺼내는데 제가 선수 쳐서 결혼할 때 시댁 냉장고 하느라 친정에 손 벌렸더니 이제부터 그 돈 갚으라고 성화다 뭐다 먼저 말하니까 그 얘기는 못 꺼내더라고요. 물론 친정에 손 벌린 적 없지만요. 그리고 2달 전에 형님이 수술을 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일 다니시고 애들은 초등학생이고 그래서 제가 신랑 보내서 애들 챙기게 하고 저는 야근이 잦아서 퇴근을 해도 밤 결국 주말밖에 시간이 안 돼서 주말이라도 병원 가서 평일 내내 퇴근하자마자 형님 병수발 들고 아침엔 출근하고 힘드실 아주버님 집에 보내고 제가 대신 병수발 들었네요. 시어머니요? 그동안 본인 모신 게 누군데 형님 병문안은커녕 애들 학원 끝나고 집에 와서 배고프다고 하니까 작은아빠한테 돈 달라고 해서 학원 끝나고 햄버거 사 먹고 와 이랬답니다. 저녁에 밥하면 아침에 남는 밥 먹을 사람 없다고 매일 끼니 받아 새 밥 꼬박꼬박 해드려야 하고 전에 만든 밥은 몇 시간 전에 한 밥이던 하루 전날 남은 밥이던 식은 밥이라며 안 드시는 병수발이라고 해서 막 엄청 힘든 일은 아니고 그냥 당장 1, 2주 때 거동 불편하시니까 그런 거 도와드렸어요. 덕분에 형님이랑 저랑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더 가까워졌네요. 퇴원하시고 몸조리 다 하신 후에 같이 목욕탕도 다녀왔죠. 몸도 아담하셔서 화장실 갈 땐 제가 업고 다니네요. 전 덩치가 곰이라요. 신랑이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인데 돈은 벌지만 제가 버는 수준에는 못 미칩니다. 한번 하는 거 끝나면 한동안 일이 없으니 일도 정기적인 게 아니고요. 그런 남자 뭐가 좋아서 결혼했나 할 수 있지만 금전적으로는 제가 신랑 수입 커버할 정도니 괜찮았어요. 무엇보다 인간이 참 제대로 된 사람이라 이 사람만 믿고 결혼했습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집안 가사는 집에서 일하는 신랑 차지가 됐고 저도 주말에만 좀 도와주는 정도. 물론 경제권도 제가 쥐게 됐습니다. 신랑이 통장 활용 방법도 모르고 그동안 월급을 그냥 은행에서 추천하는 통장에만 따박따박 넣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금 넣고 정해놓고 보험 들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월급 관리도 제가 해주게 됐네요. 이 일을 엊그제 작은 신우가 알게 돼서 시집에서 아주 그냥 전화가 뭐 돈이 급해서 오빠한테 돈 좀 달랬는데 신랑이 그런 거죠. 자기 돈 관리 네 새언니가 하니까 네 새언니한테 말해라. 자긴 돈 없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돈 급한 게 지 화장품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지 오빠한테 돈 받아 쓰려고 한 거였더라고요. 뭐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이라 기념으로 뭘 더 얹어준다는 둥, 빨리 사서 리뷰해야 한다는 둥.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게 취미인데 파워블로거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일에서 돈 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뭐 하나 나올 때마다 꼭 사야 직성이 풀리는지 지 화장따에 안 쓰고 넘쳐나는 게 화장품이거늘 제가 좋은 며느리, 착한 며느리가 아닌지라 오늘 오전부터 작은 신우한테 전화가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참고로 작은 신우랑 저랑 동갑이에요. 그 다음 점심 먹고 시어머니한테 전화 온 거. 뭐 자고로 집안의 가장은부터 시작해서 여자가 경제력을 잡으면 어쩌고 저쩌고, 너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니? 어쩌고 저쩌고. 네네 하고 듣곤 일단 끊고 부글부글 끓는 마음 신랑한테 네 월급 네가 관리해라 말하고 통화 녹음된 거 들려주니 신랑 아무 말 않고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엄마 덕분에 땡땡이랑 나랑 월급 들어오는 거 각자 관리하게 생겼잖아. 꼴랑 얼마 버는 거 내 보험 내고 뭐하고 다 내면 남는 건데 용돈밖에 없으니까 나 앞으로 용돈 못 보내. 요렇게 말하곤 딱 끝내요. 우리 신랑이 어찌나 이뻐 보이던지. 물론 돈 관리는 앞으로 계속 제가 하는 걸로 앞으로 이런 일 없게 입단속 잘 시켰네요. 어쨌든 이제 한 달 50만 원 드리고도 욕먹는 용돈 안 드리게 됐으니 속은 편하네요. 물론 신랑 전화 듣고 가만히 있을 시어머니가 아니지만 그건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주 그냥. 안 그래도 추석 때 뭐라 잔소리 듣고 부려먹혀진 거 열받아서 열받은 김에 저번 달 용돈 안 드리고 인사하면서 직접 드리려고 했는데 금요일 퇴근하고서 지친 몸 이끌고 밤 늦게나마 갔더니 뭐 시애미가 장 다 보게 시켰다는 둥. 일 다 해놓으면 그제서야 몸만 쏠랑 올 줄 안다는 둥. 이럴 줄 알고 일부러 안 하고 기다렸다는 둥. 열받아서 용돈 안 드렸어요. 이번 달 용돈도 아직 안 붙였는데 이 돈으로 몰래 형님네랑 외식하고 새언니네 조카 나올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애기 옷도 더 보내고 친정 부모님께도 홍삼 보내드려야겠어요. 신랑한텐 미안하지만 미운 시집 용돈 안 챙기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맞네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이었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전드 사연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연 순간 제가 보였던 거죠. 절 본 순간 어머님의 괄약근은 힘이 빠져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어머님은 저를 볼 수 없다며 피하시더니 몇 주 지나서야 괜찮아지신 건지 저를 아무렇지 않게 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아무렇지 않게 어머님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그런 일을 함께 겪은 사이여도 시는 시자이고 딱히 절 예뻐하시는 분은 아니셨기 때문에 저도 쉽게 마음을 못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같은 여자로서 안 됐다는 생각을 했었죠. 살아생전에 시부모님은 싸움한 적 없으시고 참 다정하셨는데 아버님의 죽음은 저도 받아들여지기 힘들더군요. 그런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으니 어머니의 상실감은 어떨지 저는 감조차 못 잡았습니다. 그 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큰 집에 혼자 못 있겠다며 아버님의 49제까지 남편에게 본가에 와서 자라고 할 정도였었죠. 아들, 엄마 도저히 그 집에서 혼자 못 자겠어. 일 끝나고 올래? 집사람도 있고 오늘은 집에서 자야 할 것 같은데. 엄마, 차라리 이사는 어때요? 그 집 혼자 사는 거 힘들면 조금 작은 집으로 이사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엄마한테 못 오겠다는 거야? 엄마가 지금 잠을 못 잘 정도로 무섭다니까. 이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오겠다고 해야지. 넌 엄마가 걱정도 안 되니? 알겠어요. 역시 우리 아들뿐이야. 엄마 오늘 한 끼도 입에 넣은 게 없는데
올 때 치킨 좀 사와. 처음에는 며느리로서 당연히 배려하고 이해했습니다. 남편을 잃으셨는데 제가 해드릴 건 없고 남편을 찾으실 때마다 보내드리는 일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남편과 지내다 보니 어머님이 습관적으로 남편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버님의 49세까지 매일 빠지지 않고 남편만 본가에서 지냈네요. 한 번은 어머님께 제가 가서 자드리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반응에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오늘 진우 아빠 김포로 출장 갔어요. 저녁 8시 넘어서 온다는 거 제가 오지 말고 거기서 자고 오라고 했거든요. 어차피 다음 날도 김포에서 일해야 해서요. 대신 오늘 밤은 진우 아빠 대신에 제가 가서 자드릴게요. 내가 너랑 왜 잠을 같이 자니? 됐다. 너도 참 웃기다. 같은 아들 키우는 엄마인데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니? 내가 아들한테 전화해 볼 테니까 끊어봐. 아니 어머니, 진우 아빠 하루 종일 아파트 도배일 마느라 힘든데